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에 대해서 a 플러스 2b 당식, a 마이너스 b 당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만족해주는 x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그럼 x를 구해가는 부분들은 2a 플러스 b라는 당식을 좀 구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식을 좀 잘 관찰해 보면요, a 플러스 2b 부분들하고 a 마이너스 b 주어진 부분들 이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a 플러스 b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주어진 두 개의 당식 나온 부분들을 합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내야 되겠습니다. 더하기 좀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x 부분들은 6x 제곱이 되겠고, 다음에는 3 마이너스 5xy에다가 다음에는 3y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구해가는데 xy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b, a 마이너스 b 주어져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해가야 되는 부분들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px식을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머지 정리 원리의 기본을 좀 잘 익혀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몫에다가 나머지 3 되는데 원리가 이제 여기 모르는 부분을 이제 0 만드는 p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3입니다 이런 정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8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a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좀 서로 이렇게 같습니다라는 결과가 되니까 사뭇 좀 소거가 되고요. a 값이 1입니다라는 결론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px라는 부분들을 x-2로 또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프리얼리도 똑같이 적용해주면 p에다가 1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8에다가 그러면 이제 4a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1이었으니까 이거 좀 소거가 돼서 결과는 1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바른 정답이 되가네요. 나머지 정리 원리의 이제 기본 틀,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들은 항등식 원리니까요. 뭐 적당한 숫자, 수치 대입법이죠. 대입해서 효율적으로 좀 나머지를 구하겠다. 간단한 원리니까요.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복소수 i 형태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죠. 기억은 루트 3i, 루트 3i 이렇게 계산하면 3에다가 i 제곱을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루트 2, 루트 5i 이렇게 처리되면 루트 10i 이렇게 처리되는데 다시 이걸 뭐 i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맞습니다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루트 2i, 루트 10i 이렇게 처리해주면 i가 좀 약분되고요. 그럼 또 약분해서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또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리을은 루트 6i, 루트 3 처리되는데 이건 분자 분모에다 i를 좀 곱하게 해서 마이너스가 좀 생기겠고, 약분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i도 있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루트 i를 또 다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처리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도 있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도 있고 맞습니다라고 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 4번이 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복소수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i 부분을 좀 이용해서 또 다시 좀 넣었다 뺐다 좀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고쳐가지고 연산하게 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뭐 좀 이렇게 원리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는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고쳐서 계산하면 간단한 연산으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주어진 2차식 이용해가지고 다음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뒤에 이제 이렇게 유리식 형태가 됐을 때 이제 가운데 차수로 이렇게 좀 나눠가는 것이 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x 빼기 x분의 1은 4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뭐 곱셈공식, 활용식을 좀 이용해서 식을 좀 변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곱하기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64가 되겠고 여기는 12가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76이 됩니까? 7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유리식 형태가 되어 있고 2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 유리식 모양을 만들어가는 아이디어 기억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뭐 곱셈공식, 활용식
세제곱 형태니까요.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2차식이 있을 때 4차식의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나누기 해서 나머지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사실 여기 주어진 요 식의 특징이 있으니까 요걸 좀 잘 이용하게 되면 이 식은 이 앞에다가 이제 x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양변을 곱하기 했을 때 우변을 곱하기 0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게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요걸 좀 이용하게 되면 뭐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뭐 길게 이렇게 뭐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요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4제곱은 마이너스 x 이렇게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대입한 거죠. 세제곱 대입한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x제곱 되는데 x제곱은 이제 원래식 이걸 이용해서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요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면은 효율적으로 좀 나머지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좀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에 7x 되니까 사라지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6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좀 남는 이런 내용 되겠습니까? 그럼 뭐 결국 5 해서 최종적으로 답입니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누기 자체를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이제 특징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풀이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방법 뭐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특수하게 이제 이런 식들 때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해두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처음부터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려는 거 아니겠죠? 알파바 베타 베타 베타바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앞에 부분들은 알파 공통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뒤쪽은 베타 공통이 되죠. 그럼 이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죠. 또 다시 공통 처리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두 식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더하게 해주면 1 플러스 i가 되겠고요. 옆에 식은 이제 켈레복소수 형태니까 1 마이너스 i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상당한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니까 1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돼서 결산 결과는 2입니다라고 돌아간 내용. 정답 4번이 되거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게 되면 연산 길어집니다. 주어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인수분해를 통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겠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만 좀 기억하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주면 2가 되겠고 알파 베타 해주면 이제 a분의 c를 적용해주면 이제 2분의 1 되는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합곱을 좀 알았을 때 다음 식을 좀 계산해 가는 거죠. 주어진 부분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또 뒤에 곱셈공식 활용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 나누기 2분의 1 형태니까 나중에 곱하기 2 형태로 좀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대입해주면 8에다가 여긴 또 이미 또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둘을 좀 곱하기 해주면 또 간단하게 둘을 곱하면 1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3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계산 결과 5가 되나요? 그럼 5, 2, 1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2차 방정식의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좀 효율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이니까 또 변형하는 부분들 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근을 간다라고 돼 있죠. 중근을 간다 그러면 이제 판별식 일점을 지금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결과 중근이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뭐 최고차가 의미니까 좀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4k 제곱해서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좀 딱 걷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k 값에 합을 구하라 했으면 또 이렇게 근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용해 주면 곧바로 3분의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중근 하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 이 부분을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mn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켈레근이죠. 마이너스 2i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런 형태로 근을 갖겠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m 돼서 n 값은 2입니다라는 결과가 얻을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을 또 하게 되면 1 빼기 더하기 4 해서 이제 결과 나오는데 이게 이제 n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 값은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걸 또 근으로 하는 방식이겠네요. 와. 그럼 이제 또 다시 둘을 또 합해야 되잖아요. 그럼 합을 하게 되면 7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곱을 하게 되면은 10이 되는데 이게 좀 b 이렇게 처리돼서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제 또 부호가 좀 바뀌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정답 17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 먼저 혈렉은하고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걸 또 근으로 하는 거니까 또 다시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 이거 두 번 연속해서 물어본 거죠. 확실하게 좀 학습을 잘 해둬야 될 이론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a와 n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에 맞춰서 일단은 식을 좀 만들어가는 거죠. F11 근데 앞에 숫자가 다 1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a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i분의 1 플러스 i 이런 계통이 좀 풀어가야 되겠죠. 뒤에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지수도 부분이 쭉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i분의 1 플러스 i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좀 하게 되면요. 1 마이너스 i에다가 뭐 1 플러스 i를 이제 분자 부분을 좀 곱하기 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2분의 2i 이렇게 처리해서 i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잘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은 결국 F11에서부터 F1에 1024인가요? 1024까지 많이 됐네요.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런 것은 i 그다음에 i 제곱해서부터 쭉 해서 i의 1024제곱까지 계산해 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i라는 부분들이 i 제곱, i 세제곱 마이너스 i 네 제곱 이렇게 해서 네 번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0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1024 이런 부분들을 좀 4로 나누면 4, 2, 8에다가 20이니까 4, 5, 20에다가 24 되니까 4, 6, 24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0000 돼 있을 때 남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그냥 깔끔하게 0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기호 정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로구나 판단하면 되겠고 지금은 A 부분이 지금 변화가 없어서 계속 똑같은 형태를 계산해가는 거니까 그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좀 찾아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항상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정리를 좀 하게 되게 되면 4x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항상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런 함수라고 좀 생각해주면 이게 이제 x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석해주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1을 쓰게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k 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만족해주는 정수의 최소값 2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정수는 이제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원래는 뭐 이렇게 같다 형태인데 이건 이제 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논하는 거고 크다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표현돼 있죠. 위쪽에 있다 돼 있으니까 해서 문장을 좀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해석해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값의 공값이 직선에 항상 접합니다. 2차 함수하고 k제곱 마이너스하고 직선 mx 플러스 n하고의 사이 관계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k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이제 k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접한다라고 돼 있죠. 접한다는 얘기는 뭐 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k 마이너스 m 제곱 빼기 4배의 k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를 이제 k 문자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4k 제곱은 사라져 가는 건데 뭐 일단 써볼까요? 4km
mk라고 좀 써야 좀 그럴싸하죠. 4mk 그다음에 m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4k 제곱 마이너스 n 불을 일단 이따 바꾸죠. 뭐 이렇게 잘 외우면 되겠습니다. 4k 제곱은 좀 소거가 되고요. k 들어간 부분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4mk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m 제곱에다가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4배의 n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k들 항등식이니까 0, 0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자, 근데 와 이게 좀 뒤에 또 없네요. 그럼 n 값이 그냥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4의 n 플러스 2 부분들이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결과로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0하고 마이너스 2 빼기가 되게 되면 이제 n 값은 이제 부호가 좀 바뀌겠죠. 그럼 플러스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갖다 처리해서 정리. 근데 그 부분들 이제 접한다 그러니까 분별식 제로. 이걸 풀어가는데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정리해달라. 이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나요? 이렇게 뭐 일련의 흐름이 쫙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거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틀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열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0차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x 9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그럼 몫은 이거 1차식이 되겠죠. 1차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여 안 하나요? 몫에 좀 관심이 많군요.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식에 뭐 전개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쭉 해서 x-10 이렇게 돼 있는데 전개를 하게 되면 x 10제곱이 되겠고 9제곱은 어떻게 됐죠? 쭉 곱하기 하면 요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계수에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부분들 마이너스 공통되면 1 다음에는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쫙 더 곱하기 할 때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규칙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0까지 해주고 x 9제곱 이렇게 뭐 그 다음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ax 8제곱부터 쭉 해서 뭐 맨 마지막에 또 자신 있게 쓸 수 있죠. 뭐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부터 이제 10까지 곱하기 했습니다. 이렇게 쭉 전개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x 9제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여기가 이제 x 9제곱에다가 x 빼기 이걸 다 더하면 55인가요? 55 이렇게 좀 써있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이 부분들 이제 쭉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내용. 그럼 이제 여기 x-55 이 부분들이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qx를 x-55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어찌 생각하면 아주 당시 전개해 재미난 그런 부분들을 나머지 정리 원리랑 좀 결합시켜서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60주 번호니까 결과는 뭐 5입니다라고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뜻학 문제에도 질문하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은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또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꼼꼼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식을 인수분해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군요. 인수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2차 돼 있고 y도 2차, z도 2차. 차수가 또 다 똑같네요. 이럴 때는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x 제곱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그다음에 x 제곱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어디 있나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또 뭐 공통이죠? 3이 또 공통이네요. 마이너스 3까지 나갈까요? 와, 그럼 이제 y에다가 뒤쪽으로 또 남았으니까 2z 이렇게 들고 x제곱으로 처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관여된 부분들, 이게 좀 부호 때문에 이거 좀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죠? x 관여된 부분들, 또 x 관여된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기, 관여된 부분들 x, y 제곱 3에다가 여기 x가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있네 여기. 큰일 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처리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3y 제곱에다가 그러면은 7yz 이렇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2z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부분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여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마이너스에 yz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여기 y에다가 뒤에는 플러스 2z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군요. 뭐 1, 3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2에다가 1 이렇게 처리해서 크로스해 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면 y 플러스 2z에다가 3y 플러스 z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또
부호도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y 플러스 2z 이렇게 좀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넣어먹고 여기는 부호를 바꿨으니까 3y 플러스 z의 x가 되겠고 부호 바꿨으니까 yz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1, 3의 y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맞춰가면 되죠. 그럼 여기 z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y 플러스 2z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y에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맞춰가야죠. 3x 마이너스 z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를 해갈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는 뭐 어디 마음에 드는 쪽에 볼도 이렇게 다시 대입해주면 되겠죠. 해서 인수들을 좀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인수 있었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z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3x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데 z 마이너스 3x 이거 이제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정답이 돼가는 내용. 2번이 좀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됐을 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게 좀 풀이 원리인데 차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직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틀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큰 흐름 틀의 원리를 좀 지켜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당식을 완전 제곱식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나머지가 이거 또 겁주는 형태로 주어져 있군요. 이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완전 제곱식도 나누는 부분들에 뭐 식들의 이제 차수가 좀 낮으면 뭐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조립제법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는데 차수가 높으면 조금 이제 기본 원리대로 해야 돼서 좀 불편하죠. 이제 3을 좀 이렇게 대입해 준 원리 그럼 3을 대입해 주면 2의 10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겠고 당연히 여기 당연히 0 되고요. 이쪽은 3을 대입해 당연히 0 돼서 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때 이제 관계식 b는 이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관계식이 나오면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해서 처리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식을 막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거라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걸 이렇게 짝을 묶고 이렇게 짝을 묶게 되면 이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되겠고 여기는 a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이렇게 좀 묶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가는 내용. 관계식 구하고 관계식을 좀 대입을 하고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가는 그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x-3의 제곱에다가 qx 처리되겠고 2의 10제곱에 x-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대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식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또 다시 x에다 3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이제 2의 10제곱 3을 대입했으니까 6 플러스 a 되겠고 여긴 0이고 여기 이제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해서 6 플러스 a는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 그러면 16에서 15죠. 15에서 9를 빼니까 b 값은 그러면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렇게 되시면 뭐 결국 답은 뭐 1번입니다라고 1입니다라고 좀 풀이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 답 구해가는 과정 이보다는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 애가 중요하죠. 완전 제곱식 나누는 문제 풀이는 그래서 좀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됩니다. 맨 처음에 대입해서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만든 관계식을 대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고 그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약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3을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절차. 정해진 흐름이긴 한데 이게 조금 수식을 좀 정리하고 인수분해하는 부분들이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연습 철저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걸 뭐 그냥 곱하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곱셈 공식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개는 이제 64 이런 부분들을 x 이렇게 좀 치환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64 이 기준되는 숫자 자체가 나중에 좀 계산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더 센스 있게 하려면 70 이런 부분들을 x로 이렇게 치환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x, x-2, x-4 x-6 처리해주고요. 플러스 16해서 이제 루트를 이렇게 씌워가는 거죠. 전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좀 짝을 맞춰서 전개해가는 것이 또 핵심. x제곱 마이너스 6x 되겠고,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똑같은 부분을 있으니까 치환한 거죠. 그럼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고 이게 이제 t 플러스 4에 제곱돼서 루트가 이제 풀리는 거죠. t제곱 t 플러스 4로
근데 이제 t 값이 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처리해서 4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려 나왔을 때 이제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게 좀 64로도 풀릴 거고 만약에 했으면 물론 이제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70으로도 풀려가는데 64를 또 이렇게 뭐 나중에 제곱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불편하죠. 70으로 한 이 부분들이 살짝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7, 49 이렇게 되고 67, 42, 420 이렇게 되는가요? 다시 더하기 4 이런 내용. 이걸 좀 빼면 어떻게 되는가요? 500을 빼게 되면 4,4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80 이렇게 되는가요? 거기다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되었습니까? 4,48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살짝 좀 센스 있게 풀어가는 방법 좀 이런 거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 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공통 부분 뭐 64로 하더라도 뭐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뭐 치환에 의해서 곱셈공식을 연관시켜서 혹은 뭐 곱셈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하고 연관시켜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큰 틀은 절대 잊지 말고 공부 꼼꼼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또 x제곱 플러스 a 부분들하고 bx하고 관련돼서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겠죠. 근데 유리수 ab에 대해서 루트다.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데 2 마이너스 루트 5 이제 켈레근이 좀 이제 다시 문제 제시된 거죠.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두 군의 합 해주면 두 군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B 값이 되는데 이게 4가 되겠고 두 군의 곱해주면 이게 이제 A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4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으네요. 제곱하네요. 16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뭐 17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좀 뭐 같다라고 정리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해석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서 이제 근 두 개 이렇게 좀 처리가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유리수의 이렇게 무리수의 근 그러니까 켈레근을 갖습니다라는 이론이 좀 관련돼 있으니까요. 이론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돼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을 곱하면 4차식, 아이고 4차식이 나왔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뭐 해달라는 얘기는 원래 식을 좀 궁금하면 이거 뭐 인수분해 해라는 얘기잖아요. 와 4차식 인수분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1은 안 되죠. 1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뭐 마이너스 1이 되나요? 1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은 1에다가 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 되겠고 8 되니까 마이너스 12에 12 돼서 되는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나요? 되나요? 1 마이너스 2 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6 그러면 12 이렇게 처리해서 되죠. 이렇게 처리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이거 완전 제곱식 되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인수분해를 좀 깔끔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얘라는 것은 두 식의 뭐 인수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이 부분들은 이제 더하기 한 부분에도 인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곱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는 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면 이 부분들이 뭐 각각 인수에 다 들어있는 거죠. 뭐 더하기 하더라도 공통으로 인수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쪽이 이제 fx 한쪽이 gx에서 주어진 식 인수분해한 걸 이렇게 좀 잘 나눠라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f-4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어느 게 이제 f고 어느 게 g인지는 신경 좀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u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뭐 2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들은 뭐 곱하기 한 거의 인수니까 지금 인수 종류 나온 거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좀 조금씩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뭐 둘의 이제 더하기 한 인수 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곱 부분들을 이게 각각 부분에다가 지금 잘 나눠서 요게 좀 x-h 형태에 맞춰서 좀 각각씩을 좀 잘 나눠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뭐 간단하게 내면 4차 함수 4차식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식의 이제
고부로스럽게 표현을 좀 살짝 바꿔서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처리 가능한 거니까 꼼꼼하게 학습 잘 해가면서 풀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겠습니다. y에다가 이거 0 쓰게 되면 인수분해서 1, 6 되니까 여기가 1, 6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여기는 또 y 절편이니까 6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문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곡선을 따라서 A에서부터 C까지 쭉 움직이는 좌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3A 플러스 B 돼 있는데 B는 이거 Y좌표잖아요. A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러면 3A에다가 Y좌표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 이런 함수들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A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A점 좌표가 뭐 0에서부터 여기 C점 좌표는 잘 구해놨군요. 0에서부터 6까지 이런 범위입니다라는 뜻이 A에서부터 C까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더하기 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관계식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라 이런 뜻이 되겠죠. 최대 최소 문제가 되면 그래프를 쓱 그려가야 되겠고 꼭지점 A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2 이런 관계 됐습니까? 꼭지점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요 규칙이죠. 이제 금방 찾으면 되겠고 제한 변형을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죠. 0부터 6까지 해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6을 좀 대입해주면 최대, 2를 대입해주면 최소가 되겠죠.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에 세서 처리가 되는 거겠고 6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6 24 빼는 거니까 12에다가 6을 더해야 되니까 18 이렇게 됩니까?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해서 이제 결과 좀 나오는데 이것도 곱하기 하라고 했네요. 곱하기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36입니까? 3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그래프의 점 A, B에서 3A 플러스 B 구할 때 이거 뭐 당황하지 말고요. 이 B라는 부분들이 Y좌표니까 Y좌표에 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제한 변형하고 또 관련된 사실들 역시 문제랑 문제를 정확히 잘 읽고 잘 연계해서 바른 식을 세워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율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8은 0이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이 재밌는데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4보다는 항상 좀 작아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되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이건 마이너스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라는 이 값보다는 다른 값들이 항상 제일 작은 거죠. 이런 내용.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여기가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대칭 구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식을 좀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차계수 의미라는 걸 알지만 모르니까 fx는 뭐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이 0하고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8x 뭐 이런 동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야겠고 아니면 뭐 x에다가 x 플러스 8 뭐 이런 형태로 좀 써도 되는 그런 내용. 뭐 함수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무엇을 풀라고 되어 있냐면 P에 대해서 P부터 P 플러스 4까지 구간 자체가 이렇게 4라는 구간을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를 해가면서 쭉 이동해 가면서 최소값을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와,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거의 최대값이다 라는 얘기.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주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여기 부분은 좀 별로 어렵지 않죠.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P부터 P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P 부분들이 이제 최소이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꼭지점을 통과를 좀 일부 해갈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 양쪽에 걸쳐서 이제 대칭 구조가 되는 구간 길이가 4인데 두 칸 될 때까지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쪽이 이제 이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 작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주면은 여기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p 플러스 2. 이 p 플러스 2라는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좀 작거나 같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치우쳐진 부분들이니까 gp라는 부분들이 이제 f에다가 p를 이렇게 대입한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a에다가 P에다가 뭐 P 플러스 8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최소값 이렇게 좀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고 요걸 좀 더 넘어가는 순간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최소값이 이 오른쪽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P 플러스 2가 이제 마이너스 4를 넘어가는 순간 이 GP라는 부분들은 F에다가 이 오른쪽 좌표니까 범위 오른쪽 좌표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P 플러스를 좀 4를 대입한 P 플러스 4를 좀 대입한 이 부분들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P 플러스 4에다가 P 플러스 그럼 10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가요?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범위를 좀 보게 되면 뭐 이거 좀 구간을 나누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 그래프를 그려가면 그래프 모양은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 모양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6 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만큼 이제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되겠죠.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F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안 이런 부분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또 이게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됐습니까? 그래서 GP라는 그래프 자체가 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을 중심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대입했을 때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GP의 문제 이제 최대값 자체가 2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열심히 마이너스 6을 좀 대입해주면은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6 되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는데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a 값 마이너스 6분의 1 아니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써야죠. 마이너스 6분의 1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해되죠? 이때 이제 F-4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와서요. F-4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있겠고 마이너스 4 있겠고 플러스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약분 하나 플러스로 바꾸고 약분하면서 2 이렇게 쳐야 되니까 3분의 8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는 내용 정답 3번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주어진 부분들 F4 이런 부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해석 과정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인데 이런 부분들 그래프 모양에서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뭐 이게 좌표에서는 뭐 대칭 되는 것은 이제 함수식을 이제 1차로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4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가 이렇게 좀 정해진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를 구해 가는데 이게 이제 이 꼭지점 파트 부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관여되어야 최소가 되는지 이게 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의 정 가운데 부분들이 이 꼭지점 부분들을 과연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래프가 이제 약간 이제 꼭대기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이렇게 치우치는 거니까 최소가 이제 이 좌측이 있겠고 넘어가게 되면 또 반대로 치우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겠다. 해서 나눠 가지고 FP, F 이렇게 됐습니까? 요 맨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좀 학습을 해놓지 않으면 특히 이제 시험 장소에 만나서 생각한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요. 이번에 또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좀 공부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율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을 보였는데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